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러스터링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볼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클러스터링이 있어요. 바로 K-means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클러스터링이 대체 뭐고 K-means는 또 뭐면서 도대체 제가 여기 써놓은 EM 알고리즘은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강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로지스틱 리그레션 기억나시죠? 먼저 뭐예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뭐였냐면 우리 클래시피케이션이었어요. 클래시피케이션이 뭐냐면 두 개 데이터셋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각각의 정답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파란색이라는 어떤 클래스 2로 분류되고 이쪽은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되는데 각각으로 분류가 되는 이 정답을 알고 있을 때 얘를 대체 내가 여기 없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걔는 대체 1번이야 2번이야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지금 갖고 있는 정답을 가지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걸 프리딕션 했었죠. 그래서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먼저 트레이닝 셋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러분 이 트레이닝 셋을 이렇게 제가 파란색 빨간색 하는 것보다는 제가 숫자로 매핑해서 각각 클래스를 y라고 하면 y는 1 혹은 y는 0으로 이렇게 클래시파이 하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썼어요. 여기 얘는 y는 1이고 얘는 y는 0이야. 그래서 그렇게 클래시파이 하도록 제가 이 y축을 인트로듀스 해가지고 x1하고 x2 밸류에 대해서 x1하고 x2 축에 대해서 3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표현된 거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 자, 여기서 제가 뭐 했냐면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제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로 추진했어요. 그쵸? 모델을 여러분 클래시파이 하는데 우리 K-means도 있었잖아요. KNN도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KNN 말고 지금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한번 클래시파이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클래시파이 했어요. 자, 그럼 뭐예요? 이렇게 생긴 시그모이드를 쓰겠다는 거죠. 여기 로지스틱이 시그모이드 여기서 왔다고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뭐예요? 얘를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트레이닝 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죠, 여러분? ML이나 MEP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호드 혹은 MEP 이용해서 이건 포스테리어를 맥시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얘 세타를 결국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가면서 얘를 맥시마이즈 하거나 얘를 맥시마이즈 하거나 각각 확률 텀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저 세타를 찾는다고 했어요. 자, 그럼 세타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시그모이드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주어진 데이터에서 우리가 정한 확률이 최대가 되는 그래서 그 확률이 최대가 돼야지 이게 모델이 가장 어큐레이트 할 수 있는 어떤 확률식을 만들고 걔가 최대가 될 수 있는 세타를 찾아서 그 세타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그모이드 식이 결국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그모이드 제가 만약에 결정했어요. 그럼 이렇게 제가 식을 결정했었고 여러분 저랑 코딩도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식이 주어지고 나면 더 이상 데이터가 이제 여기 없었던 앞에 트레이닝 셋에 없었던 데이터가 들어와도 만약에 여기 x1하고 x2가 만약에 이쪽 밸류가 들어오면 그래 너는 클래스 1이고 이쪽에 들어오면 클래스 2라고 제가 이 식을 이용해서 프리딕션 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과정이었고 트레이닝하는 과정. 우리가 트레이닝하는 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고 클래시피케이션이야 여러분 뭐 프리딕션 하는 거야 뭐 이거 모델 주어지면 여기다가 데이터를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셋하고 하는 게 어려웠던 거고 셋하고 하는 트레이닝 과정이 어려웠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우리가 통상 우리가 트레이닝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뭐예요? 제너럴하게는 우리가 얘는 클래시피케이션은 뭐냐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해서 트레이닝 셋이 주어지는데 트레이닝 셋이 뭐예요? 트레이닝 셋에 정답이 있는 거죠. 우리가 y축이라는 y축에서 y가 얘가 어떻게 될지 뭘로 프리딕트 될지를 정답을 알려준 데이터셋이 있고 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모델을 만드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우리가 트레이닝 과정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웃풋 리스폰스, 가령 클래스 같은 거, 그쵸? 0, 1, 화난 얼굴, 웃는 얼굴, 뭐 슬픈 얼굴, 아니면 고양이, 개, 사람, 사진 이런 거 있죠, 그쵸? 그리고 아이리스 플라워 같은 거로 3종 있었는데 걔네 정답을 다 알려주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 뭐예요? 그 인풋에 대한 그 각각의 아웃풋 리스폰스를 아는 상황에서 우리가 트레이닝 했었어요. 즉, 이런 거죠. 얘는 클래스 0이고 얘는 클래스 1이야. 제가 색깔로 표현했는데, 그쵸? 근데 만약에 여러분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어지면 어떨까요?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얘는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얘는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거고, 지금 경우가 아예 다른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그냥 지금 인풋만 주어진 상황에서, 뭐는 클래스 1이고, 뭐는 클래스 0이고,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어떤 인풋하고 두 개의 인풋이 있을 때, 2차원 인풋이 있을 때, 걔네들이 뭐, 이게 데이터가 몇백 개쯤 있어요. 그 상황에서 얘가 보니까 대충 이렇게 얘네끼리 비슷하고 또 얘네끼리 비슷하고 이렇게 묶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쵸? 제가 물론 정답은 알지 못하지만 얘네들을 각각 묶어가지고 얘네끼리 묶어서 내가 분석하고 얘네끼리 묶어서 분석하고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슈퍼바이스 러닝과 다르게 얘는 인풋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이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비싸겠죠. 이거 사람이 이미 다 정답을 사람이 해놓은 거예요. 그쵸? 사람과 기계가 같이 하든 사람이 혼자 하든 어쨌든 뭐예요?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이 기존에 사람들이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클래스파이를. 그런 데이터셋이 있어야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진짜 더 많은 데이터들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쇼핑몰 사장인데 고객들의 패턴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쪽 패턴 사람들 분류해갖고 각각에 맞는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해서 내 쇼핑몰이 더 잘 나갈 수 있게 매출을 올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걔네들이 패턴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정답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클래시파이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어떤 인풋이 뭐 두 개의 인풋 봤더니 얘네가 이렇게 분류가 됐어.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제가 뭔지도 모르고 분류했더니 얘네끼리 패턴이 비슷해 해서 걔네끼리 묶어버리는 과정이 바로 클러스터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뭡니까? 슈퍼바이즈드가 아니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내가 데이터만 있는 거고 인풋 데이터만 있는 거고 각각에 대한 정답은 없어서 내가 얘네끼리 비슷하고 묶어버리고 나서 얘네끼리 묶은 다음에 각각을 묶는 거죠. 그야말로 각각 클러스터 1, 클러스터 0 이런 식으로 묶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뭐였냐면 각각 인풋, 아웃풋이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짝지어져 있는 트레이닝 셋으로 우리가 트레이닝을 했다면 드리븐 됐다면 언슈퍼바이즈는 온리 인풋만 기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슈퍼바이즈 러닝보다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해야 되는 데이터가 양이 훨씬 많겠죠. 왜냐면 이거 라벨링하는 거 정답 붙이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 이제 계속 추가되고 있고 지금 이 세상에 빅데이터 시대에서 데이터가 계속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의 대부분은 라벨이 없어요. 예, 그거를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이 레프레젠테이티브 언슈퍼바이즈 러닝, 그래서 언슈퍼바이즈 러닝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클러스터링, 내가 비슷한 것끼리 묶어내는 거. 그 다음에 비슷한 것끼리 묶어낸 다음에 얘네가 뭐였지? 나중에 정체를 알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의 내가 데이터 비슷한 것끼리 묶어내는 거를 바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K-MIS라는 클러스터링을 오늘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클러스터링을 제가 요거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만약에 클러스터링을 2개로 하냐 3개로 하냐 이런 건 정해줄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3개로 클러스터링 한다.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3개로 클러스터링해서 얘네끼리 비슷하고 얘네끼리 한 팀이네. 이렇게 클러스터링해서 요게 클러스터링의 결과물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어떤 소비자 패턴이었다면 그래서 그 각각의 소비자 패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조금 더 내가 기분 좋게 소비자들이 이용하게 되고 그럼 그게 쇼핑몰의 그 어떤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목표가 뭐든 간에 이게 클러스터 데이터가 예를 들면 이게 내가 어떻게 반도체 찍어낸 칩의 결과물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얘네랑 패턴이 비슷해서 이게 각각의 패턴에 맞춰갖고 내가 이 추후 공정을 또 어떻게 다르게 하면은 뭐 공정의 수요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 과정에서 공정 칩 찍는 중간 과정에서 내가 데이터 이 클러스터 칩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3개로 이렇게 분류가 돼. 그러면 얘는 그냥 그대로 가도 되고 여기는 추가 공정 해야 되고 얘는 그냥 또 뭐 어떤 추가 공정 2개를 더 해야 되고 그러면 원래 얘만 다 살아남았었는데 얘네들도 다 살릴 수 있고 그쵸? 얘는 필요 없이 추가 공정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클러스터링이라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결국은 뭐 기반에서 제가 요거를 묶어내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을 곰곰이 한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데이터의 평균을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mean이라는 게 바로 평균인데요. 데이터의 평균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도 간단하게 복습하자면 뭐예요? 만약에 3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2를 5로 나눈 거죠. 그게 바로 mean입니다. 그쵸? 3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2 이게 평균이죠. 그쵸? 그러면 얘 1차원 말고 만약에 2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거 데이터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얘네들 다 뭐예요? x1, y1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x1, x2 이렇게 할게요. x1, x2 이렇게 2차원으로 표현되면 얘네들 다 그냥 벡터 합한 다음에 그쵸? 벡터 합한 다음에 뭐예요?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면 또 다른 벡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x1끼리 다 더하고 또 x2끼리 다 더해서 얘네를 n개로 나눈 거를 각각 여기와 여기에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다름 아닌 평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평균은 좀 어디쯤 될까요? 이쯤 되겠죠. 여기가 바로 평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mean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클러스터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요?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이게 클러스터링이 2개로 만약에 클러스터링 된다고 해보세요. 이게 데이터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2개 클러스터에 mean을 여러분은 알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K1하고 K2가 있는 거예요. 클러스터 1하고 클러스터 2 제가 K1하고 K2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 상황에서 각각의 평균 Z1하고 Z2를 알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제가 그걸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가 Z1, 여기 Z2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Z1 아니면 여기 Z2 이렇게 만약에 제가 Z1하고 Z2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얘네들의 평균하고 얘네들의 평균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이 점이 들어왔 이 점이 첫 번째 클러스터에 해당하냐, 두 번째 클러스터에 해당하냐, 그걸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클러스터링에서는 그렇죠. 묶어낸다는 건 데이터를 묶어낸다는 건 얘가 이 첫 번째 묶음에 묶이냐, 두 번째 묶임에 묶이느냐, 그거를 디시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건데 얘 Z1하고 Z2만 알면 여러분 그게 껌이에요. 끝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왜? 얘 뭐예요? 이 두 개의 별 중에 어디에 가까운지 판단해서 두 개의 별 중에 얘에 가까우면 1번 클러스터, 얘에 가까우면 2번 클러스터 이렇게 디시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름 아닌 뭐예요? 그냥 디스턴스 비교하는 거죠. Z1이랑 Z2 모든 데이터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클러스터 1 가까운 곳에 클러스터링 해갖고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거죠. 별거 아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뭐예요? 사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애초에 저걸 어떻게 알 건데? 라는 거에 바로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걸 결정하는 게 바로 여러분의 잡이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이 Z1하고 Z2 어떻게 결정할 건데? 이거 대체 어떻게 결정하려고 그래? 그거 아는 게 그거 알면
야, 알면은 클러스터링 하는 거야. 껌이지. 그치? 마치 여러분 어때요? 슈퍼바이스 러닝에서 모델 알면 끝이지. 모델 알면 거기다 데이터 넣어가지고 그게 그래 그게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렵지. 야, 근데 그거 그 Z1하고 Z2 대체 어떻게 디시전 해야 되는 거야? 트레이닝 어떻게 시켜야 되는 거냐? 데이터가 이렇게 그냥 초록색으로만 있어서 분리가 안 돼 있을 때 도대체 내가 그 Z1하고 Z2 min1, min2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거죠. 그쵸? 그게 바로 그거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디스크라이브 한 게 바로 K-means 클러스터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시는지 알겠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데이터 주어져 있을 때, 자, min1, min2 이쯤하고 이쯤 있었던 거 제가 어떻게 하면 appropriate하게,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appropriate하게, 어떻게 하면 proper하게 정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그쵸? 그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K-means 클러스터링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서 보세요. 자, 먼저 여러분 그냥 제가 찍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미의 Z1하고 Z2를 이렇게 그냥 적당히 너무 멀리 이상하게 안드로메다에 갖다 놓지 말고 여기에 Z1하고 Z2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딱 봐도 좀 틀렸죠? 근데 이거 기준으로 일단은 클러스터링을 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예요? 여기 있는 인풋들을 이 거리와 이 거리, 각각의 데이터들을 이 거리와 이 거리를 비교해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얼로케이션, 매핑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클러스터링 되는 거죠. 그 매핑 자체가 클러스터링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보니까 여러분 이건 클러스터링이 적절하게 안 됐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K-means가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데, 자, 다시 여러분, 요렇게 클러스터링 된 주황색 데이터랑 이렇게 클러스터링 파란색 데이터에 민을 다시 구해요. 간단하죠? 여러분 어때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보세요. 뭐예요? 초록색 이거 제가 Z 그냥 아무렇게나 정했어요. 정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거 기반으로 해서 이제 클러스터링 진행해요. 클러스터링 진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야, 이거 주황색하고 파란색 클러스터링 됐잖아. 야, Z1 미안한데 너 버릴래. Z1 Z 뭐 버릴래. 지금 구해진 Z 버리고 민 버리고 말이야. 평균 버리고 말이야. 내가 새로운 평균 한번 구해볼래 하고 구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어때요? 얘가 각각 평균이 새로운 새로운 데이터로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좀 옮겨졌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옮겨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Z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무슨 짓을 해요? 제가 했던 거 또 하는 거예요. 뭐야? 얘 새로운 업데이트된 Z 있잖아. 야, 조금 더 개선된 Z 있잖아. 아까 이상한 Z 말고 새로 업데이트된 Z 있죠. 걔로 다시 클러스터링이에요. 이 점들을 다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어때요? 아까는 파란색이 더 가까운데 이 점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이번에 만약에 다시 클러스터링하면, 즉 거리를 비교해서 내가 클러스터링이 되면, 묶임이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제 주황색으로 가겠죠. 그 짓을 한번 더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더 그럼직해졌죠. 자, 그래서 여러분 클러스터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해요. 계속 이 짓을 반복해요. 다시 요거 클러스터링 된 거를 다시 민을 또 구하고요. 또 민을 다시 구하고요. 그쵸? 다시 구하고요. 또 민 구한 걸로 다시 또 클러스터링 하고요.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뭘 반복하는 거예요? Z 업데이트, 민, 평균 업데이트랑 그리고 걔네들한테 데이터 업데이트 하는 거 계속 반복, 서로 반복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까지? 더 이상 클러스터링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클러스터 리절트, 클러스터링, 내가 이쪽으로 계속 클러스터링 되고 모든 데이터들 클러스터링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바로 이 짓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예요? 그게 바로 클러스터링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이게 묶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스텝을 보면은 첫 번째 아무런 데이터 그냥 주어졌어요. 민 이렇게 뭐 데이터 없는데 제가 민을 그냥 arbitrary 임의로 정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민 기반으로 해서 제가 클러스터링 진행한 다음에 클러스터링 진행된 걸로 민을 업데이트하고 민 업데이트 된 걸로 다시 클러스터링하고 클러스터링 된 걸로 다시 민하고 왔다 갔다 리핏을 계속 하는 거죠. 이 리핏을 몇 번 하다가 더 이상 클러스터에 업데이트가 없으면 클러스터의 변화가 없으면 묶음끼리의 변화가 없으면 스탑! 멈춰! 하고 여기서 딱 멈추고 클러스터링이 끝난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K-means 클러스터링이고 그걸 코드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수도 코드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머신러닝 공부하시는데 더 깊게 공부하시고 특히 논문을 알고리즘 관련된 논문 보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마치 코드 같이 생긴 어떤 문장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죠. 이걸 수도 코드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뭐예요? 인풋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클러스터의 넘버가 몇 개인지 알고 있을 때 앞에 것 같은 건 2개죠. 2개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바로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는 Z를 정의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냥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는 게 뭔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였어요? 우리는 민이었죠. 민. 그쵸? 각각의 평균이었죠. 그래서 제가 2개면은 민 2개를 그냥 정의를 하고요. 걔를 임의로 놓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각각 다 클러스터링 진행하고 클러스터링 진행 걸로 다시 Z를 업데이트하고 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야, 없을 때, 체인지 없을 때 브레이크 거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클러스터링 하는 거, 데이터들을 전부 다 니어리스트 J로 클러스터링 하는 과정이 여긴 거고요. 그쵸? 여기 클러스터링 하는 과정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Z를 업데이트 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걸 2개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다 true 넣으시면 무한 반복인데 언제 브레이크 되는 거예요? 야, previous loop 탭이 no change면 클러스터링이 no change면 룹 그만하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돼? 그 파이널 결과로 각각을 클러스터에
할당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는 K1, K2만 있었다면 클러스터 여러 개 있으면 여러분 이거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당연히 저랑 코드로 구현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K-min스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말 너무너무 간단하게 구현이 되고요. 이 K-min스 클러스터링은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 아웃라이어에 굉장히 민감한데 무슨 소리냐면요. 보세요. 제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아까 같이 그냥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 쓸게요. 이게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아니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얘는 이거랑 클러스터링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데이터가 막 있어요. 네, 이쪽에 데이터가 막 두 개 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K-min스에서 여기 K-min스가 막 이런 데로 바이어스가 돼요. 이게 더 멀리 있으면 쟤네는 분명히 더 멀리 있으면 내가 요거 두 개로 클러스터링 하다 보면 언젠가는 얘가 이쪽으로 가져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민이 너무 왼쪽으로 가가지고. 근데 아니잖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웃라이어들이 있어가지고 예외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이 민을 막 왜곡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K-min스에 어떻게 보면 단점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 K-메디오즈라는 어떤 방법으로 대체하는데 얘는 뭐냐면요.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그냥 민을 잡는 거예요. 예, 있는 데이터 중에서 민을 잡는 거지 새로운 이렇게 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수식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얘를 대표할 수 있고 얘 중에 제일 가까운 민하고 제일 가깝게 하거나 어떤 특정 알고리즘으로 그 민을 잡는 거예요. 알고리즘으로 있는 데이터 중에서 민을 고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어떻게 보면 중앙값을 찾는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중앙값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중앙값이라고는 안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얘가 이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값이다. 그래서 있는 값 중에서 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고 그 과정은 여러분 좀 많기 때문에 찾는 방법은 좀 다양해서 제가 그냥 이거는 이렇게만 한다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그럼 얘가 어때요? 이거 아웃라이어에서 꿋꿋이 버티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네끼리 클러스터링하고 그런 아웃라이어에 의한 어떤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걔가 이렇게 메디오즈라는 방법도 있다. 이거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K-min스 알고리즘으로 클러스터링 하는 거 알려드렸는데 이거 여러분 사실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알려드린 데는 더 다른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클러스터링 하는 거에 있어서 K-min스를 조금 제너럴라이즈해서 일반화해서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에 대한 조금 일반적인 내용을 조금 심화해서 다루고 이 K-min스가 조금 알기 쉽고 조금 여러분한테 인투이티브하게 다가오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클러스터링의 어려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다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를 K-min스라는 쉬운 알고리즘에 적용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클러스터링 내 일반적인 어려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K-min스를 굳이 한번 조금 어렵게 바꾼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제가 설명하려는 클러스터링의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K-min스 알고리즘 조금 일반화 해볼게요. 근데 제가 K-min스 알고리즘 제가 지금 트레이닝 하는 과정에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이런 말 썼어요? 안 썼죠? 그쵸? 요거 우리가 K-min스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클러스터링하고 Z 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Z 정하고 그 다음에 뭐 정했지? 우리 클러스터링하는 이 얼로케이션 정했었죠.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제가 여기 지금 뭐예요? K 정하고 Z 정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쵸? 요 줄이랑 요 줄 Z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X를 얼로케이션하고 요 두 개 있잖아요. 요 두 개를 메인으로 볼게요. 그쵸? 이 두 개가 메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결국 왔다 갔다 하면서 요게 두 개가 루프를 이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디자이러블한 결과로 가는 거였죠. 그쵸? 이 두 메인 오퍼레이션이 사이클을 이루는 거 맞죠? 그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와중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든지 확률이라든지 이런 거 썼습니까? 안 썼죠? 그런 말 안 썼죠? 왜냐면 그런 말 안 해도 K-min스는 그냥 그 클러스터링 잘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는 확률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다양한 클러스터링이 있어요. 왜냐면요. K-min스는 굉장히 단순한 데이터만 클러스터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데이터가 복잡해지고 오묘해지면 확률을 써야 되는데 그런 확률 기반에서 제가 여기서 K-min스에서 설명 안 해도 괜찮았는데 그거 우리가 어려운 그런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봐서 즉 확률 기반으로 해서 막 확률 모델로 하는 클러스터링 가기 전에 K-min스를 조금 확률적으로 해석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추후에 나올 조금 더 어려운 클러스터링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다시 12쪽으로 오셔서요. 제가 K-min스 알고리즘을 한번 제너럴라이징 해보고 자, 이걸 확률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보겠게요. 왜냐면 다른 알고리즘도 웬만하면 확률을 쓰니까. 자, 아웃풋 프리딕션 하는 거 있죠. 즉 이게 뭐예요? 얼로케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데이터 얼로케이션 하는 거 X를 클러스터 1하고 클러스터 2, 클러스터 0, 클러스터 1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할당하는 과정 있죠. 그 할당하는 거를 제가 업데이트를 했었잖아요. Z 업데이트 하고 나서 Z랑 덜이 비교해서 할당하는 것도 업데이트 바로 했었죠.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다름 아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예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예요 이게. 왜? 그래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가 뭐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타를 찾는 거예요. 이 데이터, 현재 데이터가 나오도록 하기 위한 그 확률을 최대화하는 세타를 찾는 거예요.
교수님 무슨 소리예요? 아까 그렇게 단순하게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 왜 갑자기 또 확률이야? 확률 싫다고. 그쵸? 근데 여러분 아무래도 다시 보셔야 돼. 이걸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억지로 해석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대체 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인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Z가 주어졌어요. 즉 평균들이 주어졌어요. Allocating X to nearest Xi 요거 있죠? 이게 바로 클러스터링을 디사이드 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이 여러분 이 과정이 다름 아닌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래요. 이게 진짜 ML이라고? 진짜? 야, 그러면 뭐 세타가 대체 뭔데? 여기서 세타가 뭔데? 야, 세타는 뭐 데이터는 그래 있다고 쳐. 세타가 대체 뭐길래? 그러면 그래서 세타가 뭔지 알아야 내가 이걸 알고 그래야 그걸 맥시마이즈 하는지 이해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세타를 약간 앱스트랙트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이거랑 세타가 다른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거랑 이렇게 얼로케이션한 거랑 이렇게 얼로케이션한 거랑 세타가 다른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제가 세타는 뭐였어요? 머신러닝에서 세타는요 프리딕션 모델의 파라미터예요. 그쵸? 모델 파라미터가 다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달라지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양이 달라지죠. 제가 세타를 바꾸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실수하는 게 아니고 클래시피케이션 제가 여러분이 먼저 배우셨으니까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제가 이 세타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달라지죠? 클러스터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세타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클러스터링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K-민스에서 최소한.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K-민스 클러스터링에서 제가 왼쪽이 세타가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뭘 갖고 왔냐면 세타가 다른 두 가지 케이스를 가져왔어요. 요게 뭐예요? 왼쪽이랑 오른쪽이 세타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디사이더 클러스터를 디사이딩하는 이 과정 있죠. 그렇죠? 클러스터를 디사이드하는 이 과정 있잖아요. 결정하는 이 과정이 세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세타를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클러스터를 어떻게 결정하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왼쪽이랑 오른쪽은 세타1이랑 세타2가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세타1이랑 세타2 중에 뭐가 더 좋은지 여러분 이 세타1하고 세타2가 숫자로 나오거나 벡터로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벡터로 계속 안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게 세타1이고 이게 세타2에 해당하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타2랑 세타1이랑 누가 더 좋아요? 누가 더 좋아요? 이건 판단하실 수 있죠. 그쵸? 아, 교수님 모르겠는데요? 아닌데요? 여러분 생각하셨잖아요. 누가 더 좋은지 여러분 명백하게 오른쪽이 좋은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생각하신 거 수학적으로 표현해야지 제가 머신한테 시킬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요. 제가 오른쪽이 좋다고 생각하신 거 있잖아요. 오른쪽이 좋다고 방금 생각했죠? 그쵸? 그거를 여러분 수학적으로 표현해야지만 제가 머신에 넣을 수가 있어요. 프로그래밍 해갖고 넣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여태까지 프로그래밍 했잖아요. 프로그래밍 해서 넣은 거 다 수식으로 넣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지금 오른쪽에 좋다고 생각한 거 얼마큼 좋은데? 왜 좋은데? 이거 있죠?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수식이 있어야 제가 머신한테 시킬 수가 있어요. 코드로 짤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로 이게 이래서 좋으니까 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 얘를 뭘로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야, 왼쪽보다 오른쪽이 좋아. 얼만큼 좋은데? 왜 좋은데?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수식으로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어요? 왼쪽보다 오른쪽이 좋은 걸 어떻게 하면 어떤 툴로 이용하면 여러분이 숫자로 표현할 수 있냐고요. 그쵸? 그게 여러분 그 수학이 바로 여러분 확률 통계죠. 그쵸? 여러분 여태까지 많이 하셨던 이제 조금은 잘하시는 그쵸? 그래서 그 확률 통계로 여러분이 오른쪽이 더 좋다는 걸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는지 제가 그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머신러닝이 뭐예요? 사람이 하는, 인공지능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거를 컴퓨터한테 시키는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정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수식이나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숫자로 바꾸는 과정이 머신러닝을 배우는 거예요. 다름 아닌 수학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클러스터링이 잘 됐다라는 걸 얼만큼 잘 됐는지 숫자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모델링이고 그 모델링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다름 아닌 이 수학인 거죠. 네, 확률과 통계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걸 퀀티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오른쪽이 더 좋다는 거를 이밸류에이션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냐면요. 자, 요거 보세요. 제가 이 슬라이드 제목 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얘네 이거 있을 때 얘네를 퀀티파이 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해요. 야, 얘네들을 두 개로 클러스터링 할 거야. 두 개로 클러스터링 할 건데 여기 지금 사실은 안 보이는 어떤 확률 분포 모델이 있어. 확률 분포 모델이 있어서 여기 Z0를 평균으로 하는 제가 중간으로 하는데 평균으로 하는 이게 Z0가 민이라는 뜻이에요. 평균으로 하는 여기 어떤 확률 분포가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있어. 그다음 여러분 어때요? 여기도 Z1이라는 확률 분포 여러분 안 보이는 게 있어서 얘네들이 합쳐져가지고 이 확률 분포랑 이 확률 분포가 합쳐져서 이 데이터를 지금 생성한 걸 거야 라고 억지로 좀 복잡하게 상상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아니 대체 왜 그렇게까지 자꾸 확률을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평가를 할 수 있어요. 클러스터링에 평가할 수 있고 클러스터링이 잘 됐냐 안 됐냐를 평가할 수가 있어서 그거를 머신한테 시킬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정하세요. 야, 인비지블한 안 보이는 probability density 모델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각각 있어서 이 두 개 합심해서 얘네랑 요거 두 개가 합심해서 이 지금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야. 만약에 클러스터가 3개면요. 클러스터 이렇게 확률 분포가 3개가 있어가지고 그 3개가 지금 합심해갖고 얘네를 만들어낸 거야 라고 가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금 이거 하는 데 있어서 2디멘저널도 복잡하니까 제가 이거 1디멘저널로 바꿀게요. 자, 그럼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Z1하고 Z0가 각각 이렇게 정해졌어요. 위랑 아래랑 똑같은데 뭐만 다른 거냐면 제가 어떻게 클러스터링 할 거냐. 제가 지금 Z0랑 Z1이라는 분포 두 개가 있어서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가정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온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검은색 그냥 제가 색깔 안 칠하기 전으로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근데 제가 세타1으로 정했을 때랑 세타2로 정했을 때랑은 클러스터링만 다른 거죠. 그쵸? 여러분 얘네 데이터를 생성한 분포가 분명히 확률 분포가 있다고 그랬어요. 클러스터 두 개에 의해서. 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첫 번째 클러스터는 이 데이터 분포로 얘를 생성하고 두 번째 클러스터는 이 데이터 분포로 이걸 생성하고 얘네가 각각 제가 여러분 이거는 0, 1, 2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이거 Z0랑 Z1은 지금은 똑같다고 할게요. 그래서 위아래가 똑같고 세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K-민스에서는 K-민스를 조금 굳이 복잡하게 확률적으로 해석해서 두 개의 클러스터로 나눌 때 각각 여기에 의해서 나눠지고 걔네들이 확률 분포가 있어서 얘네들의 데이터를 지금 생성해냈다고 그냥 억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그러면 세타1이랑 세타2 중에 뭐가 더 클러스터링을 잘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잘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파란색으로 클러스터링 요 확률 이 파란색 분포에서 요게 생성되고 주황색 분포에 대해서 이게 생성됐어 라고 하면요 각각 모든 데이터 지금 10개 있는데 그쵸? 이 10개가 아니고 11개네요 11개 데이터에 의해서 이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세타1은 이렇게 제가 클러스터링 하는 거, 세타2 이렇게 클러스터링 하는 거면 이 확률 분포식에다가 얘네 점들 넣고 4개 넣고 이 확률 분포식에다가 이 7개의 점을 넣고 다 곱하기 하면은 이 확률 나오죠. 그쵸? 그리고 밑에 거는요. 요 5개를 요 파란색 분포에다 넣고 요 6개는 이 주황색 분포에다 넣으면 이 확률 분포식 나오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위에 같이 구한 게 확률이 클까요? 밑에 같이 구한 게 확률이 클까요? 당연히 밑에 같이 구한 게 확률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얘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클러스터링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세타가 주어졌을 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구하는 거예요. 현재 데이터가 나올 거. 아시겠죠? 내가 클러스터링을 세타1처럼 했을 때, 세타2처럼 했을 때 각각 뭐가 더 클러스터링이 잘 된 거, 확률이 더 큰 걸로 나와요? 이게 더 큰 걸로 나와. 그러면 여러분은 세타2를 이렇게 결정하셔야 되는 거고 그 말인즉슨 여러분 세타를 결정하는 건 뭐예요? 클러스터링을 이렇게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다름 아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지금 Z1하고 Z0는 세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세타랑 분리했어요, 제가. For now. 지금 K-민스 알고리즘, K-민스 클러스터링에 의해서 for now 우리가 PDF 파라미터인 Z0랑 Z1 걔네가 PDF 파라미터인데 걔는 Z는 기분 그냥 딱 주어져 있다고 하고 세타는 오직 뭐만 주어진 Z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하냐랑만 관련 있는 파라미터인데 그 세타를 바꿈에 따라서 뭐예요? 이 확률이 바뀌죠? 그쵸? 그래서 세타를 바꿔가면서 뭐예요? 이 확률이 최대화가 되는 세타를 찾는 거, 즉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할 거냐 찾는 거가 바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고 그게 바로 여러분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스트래티지가 되고 걔를 수치화하는 우리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Z가 기분일 때 여러분 이 Z가 기분일 때 하는 거고 Z는 somehow else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제 곧 디터마인 될 거니까 여러분 좀만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Z가 주어졌을 때 얘를 맥시멈화이저 하는 걸로 우리가 클러스터링 하는 게 과정이고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이렇게 할 거고 앞으로 일반화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저 Z는요. 여러분 저 Z는요 어떻게 해요? 저 Z는 심지어 뭐예요? Z0랑 Z1은 그럼 어떻게 디파인 되는데? 어떻게 디시전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그러면 너 지금 Z 어떻게 결정할 건데? Z는 누가 결정했는데 Z 누가 결정했다고 하는 건데 우리 앞에서 Z는 뭐였어요? 처음에 그냥 찍었었죠. 네, 그러다가 Z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찍은 상황에서 이 세타를 최대한 열심히 해서 구한 다음에 구한 게 바로 여러분 뭐였어요? 클러스터링 얼로케이션 한 거였죠. 그쵸? 그 상황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Z를 또 업데이트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Z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뭐예요? 우리가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그 Z 업데이트 할 때 그 기분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쪽에서 볼 거냐면요. 바로 여러분 앞쪽 8쪽이나 9쪽 보시면 되는데 제가 9쪽 가볼게요. 9쪽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그쪽. 이거요. 자, 여러분, Z 업데이트 되는 순간 한번 보세요.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어때요? 제가, 요거는요, 여러분, 세타예요. 세타를 여기서, 여러분, 이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Z는 그대로고, 세타가 Z 픽스. 세타가 업데이트 된 거고, 얘는 뭐예요? Z가 업데이트 된 거죠? 이거 세타는 픽스고, 아시겠죠? 세타는 여러분,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얘는 픽스고, Z가 업데이트 하는 순간, 이 순간 보세요. 어떤 기분으로 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기분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Z를 대체 어떻게 결정했을 것 같아요? 자, 그걸 조금 이제 다시 살펴봐야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14쪽에 보시면 결국 Z 어떻게 디사이드 할 거냐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여기 데이터 제가 이거 싹싹 지우고 다시 한번 요거 설명드리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Z를 바꾼다는 건 뭐예요? 자, 제가 세트 2까지 결정했어요. 자, 결정 끝. 결정했어.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Z를 바꾼다는 건 얘네 분포 자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쵸? 이게 Z0고 Z1이었잖아요. 이 중심 그렇지. 그럼 제가 이거 Z를 바꾼다는 건 다르면 이 중심을 바꾼다는 건데, 여러분 이 데이터 보시면 어때요? 제가 이 확률을 더 딥하게, 더 옵티마이즈, 더 최대화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Z를 어떻게 바꾸면? Z 좀만 이렇게 바꾸면요, 여러분. 어때요? 네, 제가 이걸 중심으로 옮기면 여기 중앙에서 더 확률이 많이 구해질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Z를 이 확률을 더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Z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세타는 이제는 픽스하고 세타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상황에서 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Z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지금 제가 K-미스에서 확률로 해석했을 때만 나오는 거지, 여러분 Z는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업데이트 하냐는 각각 알고리즘마다 그 자기들만의 레셔널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근거가 있어서, 여러분 여기 K-미스에서는 Z를 업데이트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얘네들의 평균으로 업데이트하면 얘가 다시 최대화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Z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고 각각의 근거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타를 업데이트하는 건 뭐예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얘를 최대화하는 거 맞지만 Z를 업데이트하는 건 얘를 더 최대화하는 방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각각의 프로퍼한 방법이 있어서 걔는 그때그때 여러분이 조금 더 참고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Z를 어떻게 업데이트할 거냐, 어떻게 결정할 거냐 조금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MLE를 자 클러스터링 포뮬레이션 할 건데, 자, 다시 한번 보십니다만 이거 뭐랬어요? 제가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쵸?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원래는 데이터셋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X로 바꿔도 괜찮죠? 그래서 어떤 확률 분포가 있는데 제가 이 세타를 바꿀 때마다 내가 지금 현재 클러스터링이 되는 그 X가 나올 확률이 바뀌는데, 그래서 세타를 잘 클러스터링 해야지. 그 세타를 잘 클러스터링 해야, 세타를 잘 정해야, 그래서 클러스터링 잘 해야 뭐예요? 현재 확률이 최대화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세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세타가 정해지고 나면 그럼 Z가 determined properly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properly라는 말, 애매한 말로밖에 못 쓰는 이유를 좀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각각의 알고리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마다 얘를 Z를 정하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이 MLE를 정해서, 세타를 정해서 MLE를 정하고 나서는요, 여러분 저 Z를 정하는 과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런데 usually based on the averaging out method라 그래서 제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약간 그렇게 평균하는 느낌 있죠. 그래서 기대값을 구하는 느낌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Z가 업데이트 되긴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조금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제가 K-미스 수도 코드 좀 볼게요. 어떻습니까? 보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보이는데요. 두 개가 뭐냐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Z라는 레이턴트 베리어블하고 제가 클러스터링하는 요거 있잖아요. 제가 요거 K로 바꾸면 좋은데, 제가 K를 했었을 텐데 뭐 아무튼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K든 C든 상관없죠. 그쵸?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요거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쵸? Z가 업데이트되고 요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두 개의 페이지가 이렇게 사이클을 이루면서 결국은 클러스터링이 일어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릴레이션 되어 있는지 제가 사이클을 통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Z라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밖에서 보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다시 구쪽을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구쪽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K-미스 알고리즘에서 제가 여기 있잖아요. 요거 별 지워버리면 결국은 이게 이렇게 클러스터링 된 거잖아요. 여러분 처음하고 끝에 한번 보세요. 이 Z는요, 밖에서는 옵저브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클러스터링 하느라고 제가 임시로 내부에서만 있는 파라미터를 정한 거지, 제가 이거 클러스터링 하는 과정에서 얘를 그래서 유용하게 써먹은 거지,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은닉 변수예요. 레이턴트 베리어블. 그야말로 레이턴트 베리어블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쟤를 디파인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클러스터링 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K-민스에서 민을 이용하는 거고요. 여러분 참고로 이 K 값은 제가 두 개면은 2인 거예요. 아시겠죠? 3, K는 2, 민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16쪽 보시면 우리가 얘네들이 사이클을 이루면서 결국은 일어난다 그랬고, 다시 17쪽 가시면 결국은 사이클이 있는데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밖에서 보이지 않는, 지금 같은 거는 평균이죠. 그거랑 얼로케이션 하고 있는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하냐는 그런 세타죠. 지금은 세타죠. 두 개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제가 설명해드리면, 자, K-미스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이니셜라이즈 했었죠. 그쵸? 평균 찍었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평균 찍은 걸로 뭐 했어요? 얼로케이션을 했어요. 아웃풋 프리딕션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쵸? 여러분 지금 클러스터링에서 아웃풋이 뭔데? 클러스터 1이냐 클러스터 0이냐 이거 프리딕션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아웃풋 프리딕션을 결정을 했어요. 일단은 얘도 결정했어요. 여기다 뭐 결정이라고 일단 쓰시고요. 결정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이거 결정된 아웃풋 기반으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업데이트 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업데이트하고 나서 다시 얘도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업데이트 된 걸로, 지금 K-미스 같은 경우는 Z1, Z2 평균 업데이트 된 걸로 다시 아웃풋 얼로케이션, 걔네들이 클러스터링 얼로케이션 된 거를 다시 업데이트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업데이트한 걸로 또 Z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한 걸로 또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정하는 거 맞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걸 조금 더 일반화해서 제가 이 사이클이, 왜냐면 모든 클러스터링에 웬만하면 나올 거니까 제가 이걸 자꾸 K-미스 지금 쉬울 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decide
세타, 맥시멈 라이클리우드를 위한 세타를 왼쪽에서 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밖에서 보이지 않는 Z라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선언해서 걔를 이 왼쪽에서 프로펄리라고 조금 애매한 말이지만 이렇게 오른쪽에서 진행하면서 Z 기반으로 세타를 정해갖고 MLE를 수행해요. 근데 이 MLE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서 한번 이 아웃풋 초안 가지고 초안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거 가지고 다시 Z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Z를 선언한 거죠. 애초에. 그래서 업데이트 되면 이게 다시 업데이트 돼갖고 다시 얘가 더 좋은 MLE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K-means에서는 뭐였어요? 제가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업데이트하는 게 이 Z를 바꾸는 거예요. 아웃풋 얼로케이션 그대로 두고 Z를 바꾸는 과정이었고요. 그쵸? 클러스터링에서 K-means 클러스터링에서는요. 그리고 왼쪽은요. 제가 이거 Z 업데이트 했어요. 자, 업데이트하면 다시 어떻게 이 아웃풋 얼로케이션을 업데이트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거죠. 아시겠죠? 또 여기 이 상황에서 다시 Z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이런 사이클이 있었다는 거고 이런 사이클이 여러분 웬만한 클러스터링에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익스펙테이션 맥시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바로 다음 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K-means는요 EM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확률로 확장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EM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조금 처음에 보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K-means라는 거를 예시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확률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걸 확률만 살짝 껴안주면 뭐예요? K-means로 우리가 EM을 설명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자, 바로 이게 EM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는 걸 제가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 세타가 X를 나오게 하는 이 확률 있잖아요. 걔를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아니면 여러분 MAP가 있으면 맥시멈 이거 뭐예요? 포스테리어를 맥시마이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있으면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는데 어쨌든 뭐예요? 맥시마이즈 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기반해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에서 맥시마이즈 하는 거 한번 하고요. 그리고 맥시마이즈 된 거 이 아웃풋 초안 가지고 이 맥시마이즈 된 초안 가지고 다시 레이턴트 베리어블 보세요. 그래서 이게 언제 업데이트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EM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선순환을 통해서 알고리즘이 굉장히 정확해지는 과정. 이게 바로 EM 알고리즘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굉장히 깊게 이해하셔야 되고 느끼셔야 돼요. 감으로 아셔야 되고요. 이거를 다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K-means 말고 적용하시고 이게 일반화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이쪽은 자 MAP나 MLE를 위한 세타를 디시전 하는 거고요. 그쵸? 이쪽은요 Z라는 적절한 베리어블을 정해서 적절하게 정하는 업데이트하는 거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이쪽을 왜 제가 맥시마이제이션이라고 부르겠어요? 당연히 MLE랑 MAP라고 할 거니까 이쪽으로 가는 제가 이 Z라는 베리어블 기반해서 어떤 세타를 뭘 맥시마이즈하는 프로버빌리티 맥시마이즈 하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 여기가 맥시마이제이션 스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걸 기반해서 다시 여러분 어떻게 돼요? Z를 아까 K-means 같은 경우에 다시 평균을 냈었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뭔가 에버리지 아웃하는 이펙트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대값을 다시 새로 업데이트하는 거니까 얘를 익스펙테이션 스텝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EM 알고리즘까지 어느 정도 지금은 약간 감으로 이해해 두시고요. 제가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GMM 클러스터링을 보시면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는 그 클러스터링을 보시면서 이 EM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게 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그래서 K-means고요. 여러분 이 K-means로 제가 이런 데이터 한번 클러스터링 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당연히 이렇게 클러스터링 되겠죠. 여러분 근데 이 데이터 색깔 안 칠해졌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클러스터링 하는 게 맞습니까?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죠. 어떻게 클러스터링 해야 돼요? 이렇게 써야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률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 거리로만 민수로만 평균으로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리미테이션 있죠? 그래서 여러분 K-means 말고 다른 알고리즘들을 써야 되고 그걸 이용해서 클러스터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클러스터링에는 반드시 여러분 확률적인 백그라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다음 강의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